자, 해리케인 얘기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뭐 케인이 공식적으로 뭔가 난 나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레비 회장이나 아니면 조 루이스, 그러니까 애닉 그룹이죠. 그런 데 대한 어떤 불만이 좀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와중에 해리케인이 조금 이전에 촬영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골프장이더라고. 거기 외부에서 ENG 나가서 찍은 게 그게 나오면서 인터뷰한 것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이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쫙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워딩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즉슨 종합해보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약간 좀 새로운 도전과 본인의 커리어, 미래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야망이 커. 그쵸. 근데 그 야망이라는 게 성공과 본인 어떤 실력 이런 거 축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정보들은 다 기자들이 어디서 전해 듣거나 그치. 아니면 약간 추측성으로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번 내용만큼은 케인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내용에 대한 의지가 뭔가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망에 대해서 누구나 갖고 있죠. 다 있죠. 해리케인 역시도 야망이 있는 거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케인의 경우는 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이 의지가 일단 분명해 보였고, 무엇보다 본인 입에서 나왔습니다. 게리 네빌이 진행하는 영국 스카이벳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상들이 일부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케인의 야망을 먼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는 여전히 보여줄 게 많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기록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두렵지 않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고 호날두와 메시의 레벨에 오르고 싶다. 나는 이거 보고서 좀 이런 얘기를 쉽게 나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호날두 메시를 언급했다라기보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정점에 있는 선수인데 이 본인의 어떤 욕구를 되게 강하게 드러낸 거 아니야? 그리고 자신을 했죠. 나 더 많은 거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호날두 메시 레벨, 그러니까 메날두 레벨에 오른 선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역 선수 중에 전 아예 없다고 봐요. 왜냐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올타임으로 가야 되는 선수들이야. 잠깐 노크를 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몇 예를 있죠. 들면 팔카오라든지 그래, 진짜 잠깐 신기를 놓고 네, 했었죠. 아니면 네이마르도 그리고 네이마르도 있고.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저 사실 그 누구야 모드리치도 네. 어쨌든 발롱도르 위너니까. 그럼 요즘 뭐 레반도프스키라거나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 있었지만 진짜 메날두만큼 오랫동안 꾸준히 그리고 정점의 폼을 보여주느냐 저는 없다고 없지. 봐요. 진짜. 올타임으로 가도 메시는 난 넘버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호날두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선수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진 선수들은 지금 현역에서는 뭐 없다 해도 아마 후대에 가서 틀리지 않을지 몰라. 근데 해리케인도 이 정도의 욕망을 드러낸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잉글랜드 최고의 스트라이커인데 나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축구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아니지 이 사람은. 자신감도 자신감이 있는 거지 진짜. 네. 그러니까 보통 해리케인과 레반도프스키를 비교했을 때 레반도프스키를 조금 더 위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네, 나이 그렇죠. 차이도 좀 있고. 네, 워낙에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그렇지. 압도돼요. 근데 네. 저는 케인이 말하는 게 딱 그거 같아요. 나 레비 이상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넘버원 스트라이커 하면 해리케인 이 퀄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그러려면은 꾸준하게 챔피언스리그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야. 이게 중요해요. 챔스야. 맞아요. 레반도프스키처럼 큰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무대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챔스야. 그러니까 이미 잉글랜드에선 탑 먹었으니까 챔스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본인이 챔스라는 걸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인 지표는 챔스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이후에 챔스를 얘기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케인이 얼마나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 우리 생각보다 더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좋아요. 일단 더 붙인 내용이 있어요. 시즌마다 트로피를 따내고 시즌마다 5, 60 내지는 70골을 넣고 싶다. 내 스스로에게 가하는 압박이 남들이 내게 가하는 압박보다 강하다라고 일단 동기부여가 있음을 얘기했고요. 인구가 좋네. 좋은 스타일이야. 더불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이 내용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큰 경기에서 뛰고 싶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데 잉글랜드 팀들의 활약이 매우 무섭다. 그리고 그런 무대에서 나 역시 뛰고 싶다. 이제 토트넘과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토트넘과 얘기를 하게 된다면 큰 무대를 뛰고 싶다는 것과 지금 토트넘의 행보가 본인을 큰 무대로 보내주기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라는 걸 케인은 구단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나는 이 그 탑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난 그래서 이번에 해리케인이 본인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어떤 토트넘과 애정 이런 거와 조금 동떨어진이라고 표현하면 좀 틀리겠다. 그거 대비 나는 되게 강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적 요청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게 난 유로파 떨어진 게 크다고 생각해.
자그레브한테 떨어졌잖아. 그쵸.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유로파 또 결승까지 가고 거기서 뭐 챔스 티켓을 땄으면 이게 결국엔 또 조금 약간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러다가 내 커리어가 그냥 유럽 무대에서 족적도 못 남기고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면 해리케인이 이제 완전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93이면 전성기 이미 이제 접어들었고 전성기죠. 여기서 나는 아주 길게 보면 3, 4년이라고 봐요. 그리고 후반기 부진도 케인에게 어떤 이러한 생각을 더 분명하게 들게 그렇지. 만든 이유겠죠. 그래. 11월, 12월까지 1위 내지는 그 언저리에서 계속 토트넘이 올라가서 올 시즌 조금 기대케 만들었다가 결국 챔피언스리그권도 지키지 못한 채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잖아. 이걸 직접 겪고 뭐 물론 그동안 본인의 부상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했지만 팀이 내려앉는 기간을 급속도로 겪으면서 토트넘에게 보다도 많은 실망을 케인 입장에서는 좀 느끼지 않았을까. 봐라. 반통수를 얘기를 들어보죠. 아스날이 그때 4스날이었잖아. 46이었어. 결국에 챔스는 계속 갔거든요. 그쵸. 근데도 그게 불만이 있었던 선수들이 질비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100% 이해해. 본인 커리어인데. 다만 나간 다음에 잡소리를 떠드는 게 이제 네. 문제라는 거지. 근데 챔스를 못 나가고 유로파에서 중간에 떨어지고 이러면 선수들 이거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케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단과 얘기할 부분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일단 언지를 남겼고 레비 회장이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할 거다. 하지만 미래는 오로지 나에게 달렸다. 내 커리어에서 현재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기다. 나에게 그리고 내 커리어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해서 레비와 어떤 대화를 하건 간에 나의 결정이 보다도 나에게 중요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걸 얘기는 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협상 테이블이 열릴 찾아질 것 거야. 같아요. 열릴 찾아질 거야. 것 같고 저는 토트넘이 해리케인을 잡는 것은 불가능 쪽에 많이 기울었다고 봅니다. 그래?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마음이 이미 떠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팀에 대한 애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케인이 지금 토트넘에서 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뭐 레스터시티 임대를 갔다 오기도 했지만 쭉 뛰었는데 저는 챔피언스리그 결승무대도 한번 밟아봤고 근데 여기서 저는 그 포체티노 이상의 성적을 낼 만큼 토트넘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솔직히 토트넘 이렇게 잠깐만 쓱 봐도 보강해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 시국도 겹치고 뭐도 겹치고 해서 돈을 막 풀 수 쉽지 있는 않지.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과연 무슨 명분으로 해리케인을 잡을 거냐? 쉽지 않지. 레비 입장에서도 암담할 겁니다. 쉽지 않지. 예.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 오실 챔스 티켓을 땄냐? 아까 종윤이 형이 얘기한 그거예요. 챔스 티켓이 있으면 전 남을 수 있다고 봐요. 나 마지막 진짜 한번 내 챔스 해본다. 토트넘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없잖아. 지금 유로파도 못 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맞아. 유로파도 못 가는 팀에 해리케인이라는 공격수가 있다? 이거는 좀 골 때리지. 그러니까 남은 잡을 수 있는 명분이 그거 하나야. 야 이렇게 갈래? 우리 남겨두고?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보통 선수들이 이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세 가지 종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 처우의 개선. 그러면 결국에 주급을 올려주는 걸로 잡을 가능성이 있어. 남은 하나, 또 하나는 새로운 도전. 이런 그렇죠. 경우는 어떤 거냐면 트로피 딸 거 다 따갖고 나 딴 데서 좀 해보자. 제라드가 첼시 가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있었대요. 뭐 예를 들어 라팔 바란이라고 바란도 쳐봅시다. 있고. 바란이면 나 딴 거 좀 해볼래. 다 했잖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죠. 티아고 알칸타라. 그래 뭐 나 다 그죠. 했으니까 난 딴 데 가서 좀 해보자. 근데 그거는 이제 나갔을 때 좀 자본을 만든 그치, 건데 그치. 이 나머지 하나 나 우승 좀 하자. 근데 이 케이스가 사실 나는 잡기가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나머지는 주급 올려주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내가 난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주원이 형이랑 같이 하는데 그건 잡을 수 있어. 돈 좀 올려달라. 나 일이 많은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커버를 하겠어. 근데 저 큰 방송국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못 잡아. 그러니까 막말로 갑자기 무슨 3사에서 계약해서 정규직으로 이만큼 때려주겠다라고 하면 아니 막말 어떤 정도냐면 3사에서 우리 애들한테 연락이 와. 너네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이 왔는데 설사 연봉이 적은 경우도 있을 거야. 우리보다. 근데 맞아. 그래 그러면 이건 못 잡아. 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때려준다고 그래도 큰 방송국에서 여기서 한번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출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을 명분이 없어요. 뭐라고 해 그러면? 그러면 그래, 가라 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거든. 내 애들한테 그래요. 너네 만약에 더 큰 방송사에서 이게 오면 가라. 근데 만약에 일하는 중에 다른 불만이 있는 거면 제발 나한테 미리 얘기해라.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 되잖아. 형이 가르치려고 드냐고 하면 어떡해요. 미리 얘기했다가. 그럼 가만 안 두지.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형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하시면. 싶은데 근데 야 씨 너 그래서 나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지. 고개 못 들고 생각하는 이게 의지 않고. 골치 아파. 진짜 골치 아파요. 케인도 결국 뭐 이제 레비한테 어느 정도 본인도 의사 표현할 게 분명히 있고 이제 강하게 나설 것이다라는 거 좀 얘기한 부분인 것 같고 레비 입장에서 이제 명분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케인의 경우는 보다 더 본인의 어떤 야망을 분명하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을 마친 뒤 어떤 후회도 하고 싶지 않다. 가능한 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고 결코 내가 남은 커리어 모두를 토트넘에서 보낼 것이라 말하지 않겠다. 난 결코 내가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서두르고 싶지 않다라고 일단 다양한 경우들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남겨놓긴 했어요. 이거는 나는 토트넘에 대한 최후의 예우라고 그치, 봅니다. 예의지. 예의 지킨다고 봐요. 친정팀에 대한 예의지. 방송을 통해서 나 무조건 나가겠다 그렇지. 라고 하는 건 그래도 토트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케인은 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게 설사 둘이 랩이랑 있는데 형 진짜 나간다고 갔다고 여기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바깥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그치, 프로페셔널한 거라고 맞아요. 봐요. 그래서 케인은 프로페셔널함을 보였지만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본인은 어느 정도 더 큰 무대에 대한 열망을 확실히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분명히 드러낸 거죠. 또 하나 이제 덧붙인 내용은 지금 토트넘이 나를 파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한 듯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 미래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 만약 레비가 나를 팔고 싶어 했다면 그는 아마 만약 케인으로 뭐 한 1억 파운드나 1억 5천만 파운드 정도를 얻을 수 있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라고 레비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다음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 내가 그 정도 가치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케인도 아까 형이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 자기도 자기 전성기가 대충 그 어디 그래. 언저리까지 네. 이어질 거라고 보는 알지.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만약에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방향이라면 지금이 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계약 기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토트넘도 만약에 매각을 결정했다면 지금이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케인도 이 얘기를 한 거 보면 구단은 지금 시점에 나를 파는 게 가장 수익을 내기 최선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분명 꽤 드러내긴 했어요. 만약 해리케인이 이적을 이번 시즌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매물입니다. 저는 홀란드는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쵸. 근데 케인은 본인이 이거는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라요. 이러다가 또 레비가 이 쉽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진짜 해리케인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부 클럽 어디 몇몇 군데 가면 그거 벨붕되거든요. 지금 메시 어딘지- 메시 거기는- 이후에 최고 이적사가 그래. 그 분위기야. 근데 어디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클럽 하나예요. 맨시티야. 맨시티. 거기 가면 이건 진짜 트로피 하나 두 개 주고 시작하는 거야. 나는 첼시도 기대가 많이 돼요. 첼시도 난 방점이 될 수 그렇지. 있다고 봐요. 첼시도. 투엘과 케인 와 이거는 근데 이제 그 하나 토트넘과 첼시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게 좀 그렇지,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해리 케인에 대한 이 업데이트가 아마 시즌 끝나면 지속적으로 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더 계속 간혹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야망 뭐가 있나요? 저요? 뭐 40 전까지 뭘로 좀 하겠다 이런. 일단 7월까지 독립하는 거겠지. 저를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동료로 생각합니까? 짭책남들이 지금 성공하면서 너를 깔보고 있습니다. 깔보고 있는 거. 짭책남들 어디 서버가 터졌어요. 예, 봤어요. 어. 깝니다. 무슨 말이야? 확실한가요? 확실히 들어왔어. 나. 오. 찬이 형이랑 석구 형이 되게 반발할 텐데. 그럼 만약에 짭책남들 혹시 좀 게스트로 섭외가 오면 가나요? 뭐 이제 맞으면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이건 우리 돈이 안 나갑니다. 뻥이고. 예. 당연하죠. 깜짝이야. 나 진짜인 줄 알았네. 객출해가지고 한 10,000원 해가지고 뭐 그냥 국밥 한 그릇 사주세요. 정찬이 형이 방송 후원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대신합시다. 그거를 이제 출연료 삼아서. 아하. 리더인가요 거기? 저는 이제 그냥 임시 진행자고요. 저는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네. 종찬이 형이랑 석호 형에게 끌려가죠. 아니 이미 첫 회에 진행자가 바뀌어가서 방송 중에 알아요, 봤어요. 저 그러니까, 들었다니까요. 진짜? 처음에 종찬이 형이 막 그 뭐 인트로도 막 존나 막 이러면서 하더만 시작을. 어떻든가요? 그냥 쏘? 재밌는데 그 석호 형 파트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석호 형이 너무 말이 많아. 이제 김근호 PD님은 원래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았는데 석호 형이 약간 거기서 김 PD는 대사를 많이 줄였어. 그러니까 그 약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보여. 석호 형 어깨가 이렇게 그건 올라가 있는 게 얘기하지. 보여. 자세가 이러셨어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석호 형. 그래서 여러분 짭책남들은 무료예요. 그러니까 힙합 다운 받으신 다음에 짭책남들을 들으시면 뭘 들으실 수 있냐면 저희 출연진은 형철이밖에 안 나오고요. 미전 실장, 소은과장, 김근호 PD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지금 주책남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승강제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주 재미없다 그러면 야 이준 내려가라. 짭책남으로 가라. 한 주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짭책에서 폼 제일 좋은 사람 한 명 올리고 그 손변 좀 안 좋다 그럼 손변 내려가고. 좋다 재밌겠네. 승강제. 내가 봤을 때 차상지축 승강제. 짭책남도 오래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 방향성을.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네. 예. 그래서 형철이의 야망은 짭책남들의 어떤 메이저화. 원래 사실 주책남들 마이너로 시작한 거였으니까 이 황덕현의 어떤 그 야망이 있는가? 저의 야망은 제 40대 안에? 아니면 뭐 더 길게 봐도 돼요. 그냥 근거리로 따졌을 때는 이스타TV 구독자 50만. 아 구독자 50만. 오. 그게 네 야망인가요? 그렇죠. 제 회사잖아요. 뭐 그렇지. 저희 회사잖아요. 뭐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까지 일하면서 주인 의식도 없었거든요. 네. 어느 회사를 다니든 예. 그냥 막 저 회식한다고 법과 존나 쓸 생각하고. 근데 진짜 여러분 개뻥 아니고요. 여기서 좀 생겼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나 뻥 같네. 아니야. 진짜 내 회식한 법과 쓰자고 적극적으로 말합니까? 제가 볼 때- 각수하자고 하지? 머지않아 쓸 것 같아요 법인카드 이제. 아니 내가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애들끼리 먹는 걸 내가 사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지가 사겠다고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주원 형이 산다고 그러는 건 다 받아먹더라. 그건 받아 먹어야죠. 그건 받아 먹어야죠. 뭐 어쨌거나 예.